자,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2500cc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차에 탑재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출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새롭게 사용을 한 방식도 있고, 현대차가 그동안에 사용하지 못했던 방식들이 적용이 된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차를 타보면서 새로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가준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처음으로 적용이 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팰리세이드 자체는 저희가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부터 해서 한 번씩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가솔린 모델이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해서 팰리세이드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은 저의 개인적인 소감이긴 하지만 적응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차체하고 쭉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일체감 있는, 더 덩어리감이 있는, 완성되어 보이는 형태,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그래픽까지 완성도가 있어 보이느냐라고는 하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과격하게 들어가 있는 특히 이런 부분들, 요 주간 주행등 같은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좀 괴상한 그런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조금 더 괴상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형상 자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는 번호판, 그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일단 완성도가 높은 조형미를 갖춘 그런 모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갈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정도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변화는 2세대의 이 디자인 변화하고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냐, 그것에 대한 디자인적인 구분을 잘 안 두기 시작을 했죠. 그것도 이미 몇 년이 됐고 몇 세대가 지나가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 팰리세이드네 까지는 알아볼 수 있지만 그냥 딱 겉모습만 보고 하이브리드인가? 라고 알아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져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세대가 됐기 때문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차가 훨씬 더 커지고 더 길어지고 더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형상 자체가 굉장히 커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각진 모습들,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굉장히 매끄럽고 면이 일체화되어 있고 완성도가 있고 조형미가 있는 그런 형상들을 갖지만 디테일을 보게 되면 조금씩 각진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순전히 뇌피셜이기는 한데, 최근에 현대차가 꾸준하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픽셀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픽셀 디자인을 조금씩 녹여낸 것 아닐까라는 그런 뇌피셜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 앞쪽에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도 그렇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저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요 디자인 자체가 파라메트릭 듀얼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또 면발광으로 쭉쭉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가 선택을 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픽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각진 도어 손잡이, 조금씩 각진 사이드 미러, 조금씩 각져 있는 형태의 요 창문,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구석구석에 조금씩 녹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팰리세이드를 시승을 하면서 좀 유일하게 아쉬웠던 포인트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현대차 안에서도 기함급이라고 하는 팰리세이드나 그랜저 정도라면 이제 넣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스트 클로징인데, 고스트 클로징 혹은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하는 문이 덜 닫혔을 때
닫아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이 포함을 시켜주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손가락을 감지하는 기술이나 이거를 닫게 되는 그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편리한 기능임에는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 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뒷모습에서도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을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전체적인 면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트렁크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볼륨감을 더 주면서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갖춰줬습니다. 스포일러라든가 아래쪽으로 조금 튀어나온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해졌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추가를 해준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 같은 경우에도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사실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실 기존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정직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래픽으로 좀 기교를 부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팰리세이드에서는 겉으로 조금씩 삐져나온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 팰리세이드하고 차별화를 주면서도 앞쪽과 통일감을 줬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완성된 그런 조형미를 가져가고 있다가 줄이 잘못 그어진 듯한 그런 느낌들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아쉬운 포인트들이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렁크의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팰리세이드급 정도 되면은 트렁크 공간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은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가 다시 요 크기 비교용 펠리컨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12개 이상 굉장히 넓은 트렁크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3열 시트를 접어둔 상태이긴 한데, 3열 시트를 펼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부족하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2열 시트까지 다 접었을 때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트렁크 쪽에서, 운전석 뒤쪽이에요, 이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수납 공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실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밖에서 찍을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제가 지금 또 비가 오고 있어요. 요 소리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일반 팰리세이드 모델하고 실내에서의 구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운전자를 향해서 좀 꺾여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좀 적용이 되어 있고, 운전자에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버튼 구성들이 좀 배열이 되어 있죠.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계기판 쪽에 배터리 잔량이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전용 메뉴, EV 전기 모드로 돌아갈 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솔린 모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팰리세이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운데에도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탄 차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시트가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시트 구성을 9인승으로 하시게 되면은 요 가운데도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능들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배치에 대한 차이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USB 충전 포트, 요 안쪽에 수납 공간을 소독할 수 있는 UVC 버튼, 아니면 컵홀더라든가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가 있는데, 시트를 올리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을 조금씩 바꿔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발 받침대가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위한 파티션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도 좀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커다란 변화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팰리세이드 자체가 좀, 팰리세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실내 공간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일관된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6인승, 7인승, 9인승 다양한 시트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타게 되는 이 차는 6인승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열 시트가 벤치 타입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립된 캡틴 시트 타입으로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달라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팔걸이 부분이에요. 팔걸이를 따다다닥 해가는 형태로 좀 높낮이 낮이 조절도 좀 할 수가 있고요. 전원 버튼을 켜게 되면은 여기 마사지 시트가 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1열 시트에만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 좀 고급차, 고급 브랜드로 넘어가야지 2열 시트에도 같이 탑재가 되는 기능인데 요거는 또 펠리세이드가 탑재를 해줬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것들은 뺀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두도 세 가지가 있고요. 강도도 로우 아니면 하이로 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사지가 되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기는 한데 엉덩이가 계속 두두두두 하는 그런 느낌들은 좀 강하게 들긴 합니다. 로우인데도 그렇거든요. 좀 근질근질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직접 써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요 가운데 시트가 빠졌기 때문에 뒤쪽에서 조금의 변화가 나오게 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사실 시트가 들어가 있게 된다면 시트 사이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른 시트가 엑스트라 시트가 장착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추가적인 슬라이드 타입의 수납 공간이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에어컨을 같이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죠. 전체적인 착자감이라든가 실내 공간에 대한 느낌들은 확실히 현대차가 이런 것들은 잘 하는 편이잖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해줬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뒷좌석에서도 이제 뒤에서 오는 차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좀 같이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타봤을 때는 공간 자체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모델하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하고의 차이가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위쪽에다가 잠깐 띄워 드릴게요. 그 영상 같이 보고 오시면은 3열에 대한 이해도 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직접 주행을 하면서 2.5리터 엔진과 결합되어 있는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2.5리터 엔진하고만 결합이 되는가 하면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대차 설명에 따르면 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한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 2.5리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대형 이 차종, 펠리세이드와 같은 대형 차종에 적용이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른 배기량의 엔진과 결합이 돼서 다른 모델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일단은 저건 것 같아요. 그동안에 현대차가 사용을 해왔었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습니다. 병렬형, 직렬형, 직병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엔진하고 전기모터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가, 좀 옆으로 연결이 돼서 엔진만으로도 가동이 가능하고 모터만으로도 가동이 가능하냐, 혹은 직병렬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모터의 배치나 구성을 해둬서 엔진만으로도 갈 수 있고 모터만으로도 갈 수 있고 두 개가 같이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을 해놨냐 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개발을 한 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방식은 조금 이 변칙을 사용을 한 것 같긴 한데 직병렬 타입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모터가 더 늘어났다라는 건데, 모터가 어떻게 늘어났냐, 일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동과 회생제동과 관련된 요 역할을 하게 되는 모터 P2 모터가 장착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엔진과 직결되어 있는 요 발전용, 구동용이 아니라 발전용 엔진 모터가 하나가 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차축에 P4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구동축 엔진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면서 전자식 H트랙 사륜구동 시스템도 같이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 모터가 3개 내지는 4개까지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배터리의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좀 달라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하기 위한 전기 모터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보니까 통제할 것들이 많아지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요 컨트롤 유닛들도 좀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기차와 준하게 스마트 회생제동이라든가 V2 스테이 모드라든가 그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기차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 사실은 ICC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매끄럽게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팰리세이드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 P1 엔진이라는 게, 이 P1 모터라는 게 요 발전과 구동이라든가 시동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기 모터가 같이 개입되어 있는, 조합되어 있는 모델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갈 때의 요 이질감이었어요. 개입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들이 확 티가 나게 되는. 왜냐면은 토크감이라든가 요 회전 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됐다고 현대차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기 모터가 직접적으로 구동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구동의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분담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출력에 대한 더 도움도 많이 될 것이다. 출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연비에 대한 도움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번 팰리세이드가 발휘하는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엔진만 했을 때는 262마력을 발휘하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하고 결합이 됐을 때는 합산 334마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엔진만이라고 한 거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냥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281마력의 출력을 발휘를 하게 되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이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됐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6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km/L라는 준수한, 저는 진짜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기능들이 이 핸들링이라든가 이 VWD 2.0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이에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긴급 조향 보조라든가 전자식을 이 모터를 활용을 해서 앞쪽에 있는 노면의 상태를 파악해서 구동 토크를 조금씩 바꿔준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승차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고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출력은 좀 많이 세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승차감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편해졌는데 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질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될 때에 생기게 되는 여러 이질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꽤 강한 그런 출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두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가속력도 그렇고요, 고속에서 크루징을 할 때 요것들을 유지를 해주는 것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매끄럽고 부드럽고 편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팰리세이드를 타면서 조금 특히 출력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배기량 엔진의 가솔린 모델 아니면은 디젤 엔진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좀 연비를 신경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디젤 모델을 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연비에 대한 측면에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구성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속 페달 전개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을 써서 주행을 하신다면은 전체적인 주행에 있어서 조금 더 조용했으면 좋겠어 라든가,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 라든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요런
아쉬움들을 거의 다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포인트는 그러면 그걸 것 같거든요. 그 돈을 주고 살만한가인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스타팅 프라이스가 한 4,000 중후반? 600인가 800인가 조금 헷갈리는데 4,600, 800 그 언저리였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전기차냐 아니면 이런 하이브리드 차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전기차는 그래도 아직도 조금 작은 모델을 사고 싶어도 지금 이 팰리세이드하고 비슷한 값을 주셔야 되고, 조금 더 큰 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유류비까지 감안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다 보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 구성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충분히 좀 매력 포인트가 좀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매력 포인트를 만들게 된 요 핵심 키가 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실 때에 사실 핵심 포인트는, 사실 마음은 이미 팰리세이드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팰리세이드 안에서 하이브리드냐 아니냐를 선택을 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나한테 잘 맞는가가 좀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만 잘 맞는다면은 크게 불만 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보신다면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공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공부를 해 보시다 보면은 나는 요거 살만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2.5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가격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명이 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연비 효율 좋고, 거기에 가격까지 좋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풀옵션을 했을 때 가격은 6,600만 원 정도, 중간에 여러 가지를 좀 빼고 그렇게 한다면은 한 5천만 원 중후반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타팅 프라이스도 4,4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 패키지, PPF라고 하죠. 그 패키지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 가격대는 5천만 원 중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격대에서 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하고 경쟁을 할 만한 패밀리를 위한 SUV라고 하는 모델들이, 그러니까 경쟁 모델들이 참 찾기가 힘들어요. 뭐 최근에 출시가 됐던 렉서스 LX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도 즐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프로드를 가는 그런 모델이고요. 비슷한 급의 그런 비슷한 탑승 인원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로 가게 되면은 억대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조금 럭셔리를 강조를 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모델 중에서는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좀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리셨던 만큼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또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